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 위로라고 먼저 인식하는 어를 살펴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 어는 표현에 따라서는 다운과 상반적이라서 위로라는 의미와 연결된 듯한 이쪽으로라는 의미로 수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용시켜 인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위로가 아닌 상황에서의 업 표현을 대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위로가 아닌 입금 상승 전치사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입금 상승은 어떤 결을 따라 이끌어 올림을 말하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어구 앞에 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영어 전치사 중에 가장 쉽게 학습될 것 같은 어휘를 든다면 업일 것입니다. 업이 위쪽으로의 방향 지정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내재화해서 받아들이는 듯한데 업을 보는 순간 이쪽으로의 움직임으로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은 아래쪽으로의 움직임을 말하는 다운과 상반적으로 작용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은 방향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의 쓰임을 보여줍니다. 예문 4와 5에서는 방향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예문 6의 경우는 전화를 끊을 때도 수화기의 이동 방향이 위쪽이어야 하는 애매함이 있게 됩니다. 업의 역할이 이쪽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의도한 자리로 이끌어 올려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제시된 구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업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동사 픽은 우리말 쪼아올리다 쯤의 동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업과 결속되어서 등가방을 집어든다로 해석되는 복합동사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사 픽이 타동사라면 대상인 히스백팩에 어떠한 동작이 직접적으로 가해져야만 하는데 본문 1에서는 전치사 업이 두 어휘 사이에서 개입하고 있고 또 대상이 되는 히스백팩은 업의 전치를 당하고 있는 꼴이라서 동사와 전치사 둘 모두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두 어휘를 결합시켜서 픽 플러스 업을 하나로 묶는 구동사라는 문법화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예문 1과 2는 그러한 복합동사가 쓰인 대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동사의 구성 요소인 업이 형태적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전치사 업의 위치 이동으로 나타난 예문 3 표현의 의미를 이동되기 이전의 의미와 같다고 보고 위치 이동으로 설명하려 드는 문법 분석이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런 위치 이동으로의 표현이 화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같은 의미 표현인지를 의문시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본문 2는 그런 위치 이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본문 2는 옷가지를 벗어서 바닥에 던져놓지 말고 걸어두라는 표현인데 전치사 업이 구문의 맨 끝에 후치되어 있고 이쪽을 가리키는 표현 어휘로 인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옷을 걸어두는 곳이 위쪽에 있기 마련임을 수용하면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의미 지정을 하려고 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을 위쪽으로의 위치나 방향 지정을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두 가지 예시 2와 3은 화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발화했다는 것이라서 임의적으로는 같은 구문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심층적 구문 구조 틀에서 보면 서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시 3에서와 같은 구동사의 구성 요소가 나뉘어 예시 2 같은 형태로 업이 후치되어도 전해지는 의미는 같다고 보고 이러한 표현의 경우를 전치사가 위치 이동한 것으로 문법화하고 있지만 왜 위치 이동을 하는가를 문법화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위치 이동 여부의 예문들에서 전치사 업이 이쪽으로의 방향 표현에 사용된 것이라면 예시 3에서는 행업을 구동사화해서 하나의 동사처럼 댐을 목적 대상 삼아 이쪽으로 걸어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시 2에서처럼 업이 목적 대상 뒤로 이동된 표현에서는 타동사인 매달려 있게 하는 행의 동작만으로도 걸려 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 뒤에 표현되는 업은 펼침 2의 분석에서 보듯이 댐이 매달려 있게 된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므로 구동사 요소를 분리해서 후치시킨 상태 결과를 표현해주는 요소이게 됩니다. 따라서 업에 의해 다루어지는 댐의 처지는 두 구문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부의 요소인 전치사와
주절의 동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고 보는 구동사. 그리고 그런 구동사가 표현적 필요에 의해 업 같은 불변화사가 위치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은 고려되어야 할 듯합니다. 심층적으로 보면 펼침 2에서의 댐은 행의 사역을 당하는 대상이지만 펼침 3 구조에서 보면 행의 사역을 당하는 대상이 명령을 듣는 유어셀프이고 댐은 행의 대상이 아니라 업되어지는 대상으로 분석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화자의 표현 이도는 두 구문의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 역할 기능에 있어서도 행은 주절의 요소이고 업은 앞에서 발생한 심층적 피동화의 구체화에 관여되는 부가부 요소이므로 서로의 결합으로 구동사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에 의해 표현되는 상태는 어떠하다고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업을 위로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라고 말할 때이면 테이블 전화기의 본체를 상대적으로 밑에 두고 그것으로부터의 이쪽으로 이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는 표현인 피크드 업은 이쪽 방향성 동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주어 구동사로의 작용이 매끄럽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예문 이 같은 표현에서도 그와 똑같은 위로의 방향성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예문 2에서 보면 전화를 끊을 때는 집어든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는데도 업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는 동작에 위로의 방향성을 부여하고자 해서 업이 쓰였다고 보면 전화 받을 때의 수화기 집어드는 픽 동작은 위쪽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전화를 끊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행해지는 동작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에서처럼 전화를 끊을 때도 행 동작을 위쪽으로 했다고 인지해야 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예문 2의 행업이 구동사이고 수화기에 걸어놓음이 표현이도이면 전화기 본체에는 수화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거리에 행, 즉 매달려 있게 되는 동작 결과가 업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된 전화 끊음이라는 행업의 상태는 수화기를 집어들 때의 위로 올림과는 전혀 다른 올려놓음입니다. 따라서 업이 위쪽으로가 아니라 수화자의 행위에 의한 의도된 올려놓음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사 표현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의 정보를 읽혀 넣으려고 마그네틱 막대 부분을 통과시키는 상황 표현입니다. ATM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카드를 위쪽으로 긋게 하는 기계는 없는 듯합니다. 대부분은 편의상 위에서 아래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아래서 위쪽으로 긋는다 해도 상관없는데요. 어느 쪽으로이든 업의 목적어인 대상을 의도한 바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본문 1과 2 표현에서도 방향성을 빼고 보면 남은 것은 움직임의 요소인데 그 움직임은 주어가 하는 동작이었고 의도한 바로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사에서도 주어가 하는 동작은 현금 카드의 막대 모양 마그네틱을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끌어간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막대 모양의 마그네틱에 담긴 현금 카드의 정보를 읽어드리게 하는 ATM은 기능과 편의상 결대로 이끌어지게끔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문 1은 양치질하는 동작 표현 구문인데 사전에는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라는 부사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의 업과 다운을 위와 아래라는 방향성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좌우로 움직이는 양치 동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예문 1 표현에서의 백앤포스는 안쪽 어금니를 닦는 전후 동작이기 때문에 업의 역할 기능을 위로의 방향성이 아니라 결대로 이끌어간다 라고 생각해보면 다운의 반대적 성질과 결합되어 왔다 갔다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좌우 동작만이 아니라 상하 동작 역시도 왔다 갔다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업은 어떤 일정한 결을 바탕으로 하는 상태 표현 기능어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고 예문 2 표현에서는 그 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퍼의 잠금 동작은 일정한 결을 느끼기에 좋은 경우인데 예문 2에서 느껴지는 결은 지퍼를 이끄는 동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결을 만드는 동작은 지퍼의 오르내리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므로 업으로의 상태 표현은 이끌어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결에 따른 이끌어감으로 살펴보았지만 업에는 모아올림의 요소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5는 잔디풀을 베고 난 이후 잘린 것들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표현입니다. 레이크 동작은
그래스 클리핑스가 끌려와서 한 곳에 쌓이게 할 것이므로 업은 모아올림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과 2의 표현들은 그와 같은 개념을 수용하게 해줍니다. 예문 1에서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올려 모아두고 있을 것이고 예문 2에서는 책을 포장할 때 모아서 쌓아야 할 것이므로 업으로의 상태 표현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끌어감과 모아올림의 역할 기능이 하나로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로의 방향성을 부정하며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업은 위쪽으로 향하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본문 6은 커튼을 위로 가져가 창문 꼭대기에 부착시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끌어감에서 움직임을 모아올림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유추한 이후라면 업을 단순히 위로의 방향성 제시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볼 때보다는 업으로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결과 상태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다시 위치 이동으로의 분석 방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됨으로 정리합니다. 예문 이 표현은 업과 테이크가 구동사를 이루고 더 커튼을 대상으로 다루어 업시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달리 풀어본다면 테이크라는 동작 이도가 더 커튼을 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서 더 커튼은 업의 의도 대상, 이른바 전치사 업의 목적어입니다. 이에 반해 예문 3은 구동사 테이크업의 요소인 업이 더 커튼 뒤로 위치 이동을 한 꼴이라서 더 커튼이 심층 종속절의 주어가 되고 업은 그 커튼이 처한 피동화 상태를 구체화해주는 부가부의 요소로 쓰여서 결과 상태를 표현한 후치사입니다. 따라서 업은 부가부의 요소로 심층 종속절의 피동화 상태를 구체화하므로 주절의 동작과 결속시켜 하나의 행위 동사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는 구동사와는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서 비문법적이게 됩니다. 참고로 예문 2와 3의 구문 형태를 선택하는 변별의 근거를 애써 나누어 본다면 예문 2의 구조는 전치사 이도 구문으로 예문 3의 구조는 후치사 결과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7 표현의 지퍼를 채우는 동작에서 이끌어감과 모아올림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퍼를 올리면 좌우가 지퍼의 결을 따라 한 곳으로 모여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움직이는 지퍼의 방향이든 그 지퍼에 의한 양쪽 면의 전개 방향이든 일정한 결이 형성될 것입니다. 예문 1은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셋업은 구동사로 인지되고 우리말 설치하다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예문 1의 형태는 디스 프로그램을 업시키라는 전치사 이도 구문형으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계 언어들을 이끌어다가 하나의 위치에 모아올림 상태가 되게 하는 의도적 행위로 표현되어 있는데 디스 프로그램 앞에 전치된 업이 그 의도를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에 의한 이끌어감과 모아올림은 행위자의 의도대로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면 업의 역할 기능이 작용할 때 결에 따른 이끌어감과 모아올림을 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두 요소는 행위자의 의도한 바에 따른 것임을 수용해야만 이 본문의 우리말 의역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업에서 it은 곧 업이므로 it은 의도한 바로 이끌어올림을 유추적으로 지정하고 업으로는 그렇게 유추된 바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약형 s의 상태 시제가 임의형이므로 이 표현은 이미 한 곳에 모아졌다는 것이 되고 투로 그래야 하는 대상을 유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의역이 가능해집니다. 제시된 1, 2, 3 표현들에서 이끌어감과 모아올림이 행위자의 의도한 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업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업은 한쪽으로 이끌어지는 결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업으로의 이끌어짐은 모아올림이고 상승 형태를 띠게 됩니다. 셋째, 업에 의한 모아올림은
의도한 바로의 결집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도출한 업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입금 상승 전치사 업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